반갑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성장을 돕는 컨설팅 기업 퀀텀 스텝스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전문적인 글을 열심히 썼는데 조회수는 나오긴 하는데 정작 상담 문의는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면 글은 읽혔는데 실제 고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저는 12년간 전문 자격사로 일하면서 이 문제를 직접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글이 정확하지 않나? 전문성이 부족한가? 고민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글이 맞는 말이었지만 닿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면 되지. 왜 감정이나 이야기를 넣어야 돼?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조문부터 나열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판례도 주르륵 붙이고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죠. 와, 이 사람 정말 전문가 같네. 똑똑하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 글을 읽고 실제로 전화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건 뇌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편도체가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전전두엽이 논리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르거든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고객들을 만나보면 처음 30분은 대부분 감정을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제가 만약 그럼 민법 제840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은 벽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고객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제서야 법적인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상담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 핵심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도입부는 조문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맞고도 참아야 하나요? 이 한 문장이 조문 100개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민법 제 몇 조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조문을 인터넷에서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궁금해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창에 치는 말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때려도 이혼 안 해주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초범의 벌금 얼마나 나올까?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효과적인 질문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혼을 하면 애들은 어떻게 되죠? 술 한잔 마셨는데 이게 진짜 취소인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도 안 될까요? 이런 생활형 질문으로 시작하면 독자가 이거 내 이야기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해해주는 말이 먼저, 설명하는 말은 나중에 합니다.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잘했으면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말들 전문가들이 잘 안 하는 말들이죠. 왜냐하면 전문가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이 진짜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정 공감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1단계는 현재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지금 정말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2단계는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기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셨겠네요. 3단계는 행동의 용기를 인정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먼저 어루만진 다음에 법적 근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독자의 저항감이 훨씬 줄어들죠. 세 번째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라. 공감은 구체성에서 나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요 라는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주죠. 잘못된 방법은 이런 겁니다. A씨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죠. 30대 초반에 김땡땡님은 결혼 7년 차에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는데 5세, 3세 아이들이 있었죠.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친정으로 피신한 상태였는데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애들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건 아닌지, 이혼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에 살아있는 이야기에는 내 이야기 같다는 감정이 깃들죠. 의뢰인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해결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쓸 때는 연령대와 성별, 가족 구성, 직업이나 경제 상황, 사건의 구체적 배경, 당시의 감정 상태, 고민했던 지점들을 포함해야겠죠. 네 번째 원칙, 조문은 핵심 한두 개만, 나머지는 행동 중심으로.
물론 전문가로서 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문 한두 개면 충분하죠. 나머지는 모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교해 볼게요. 조문 중심의 비효과적인 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40조에 따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동 중심의 효과적인 글입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상처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이죠. 5번째 원칙, 전문가의 생각을 드러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 경험상 이럴 때는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처럼 자신의 시선과 경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상담을 안 하는 게 아니죠.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확신은 전문가의 철학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상담 경험상 이런 경우 90%는 제가 봐온 케이스들을 보면 저라면 이런 순서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런 표현들이 독자에게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네 라는 느낌을 줍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끝맺음은 선택에 용기를 주는 말로 끝내십시오. 공감 글쓴이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해주세요. 효과적인 마무리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한 문장이 상담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한 달에 상담 문의가 5, 6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공감 글쓰기를 시작한 후 3개월 정도 후에 월 수십 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상담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글을 통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인 상태로 오시거든요. 선생님 글 읽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30대 여성분이었는데 자신의 실수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제 블로그 글을 읽고 전화를 주셨는데 첫마디가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였습니다. 그만큼 공감이 잘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어떤 감정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에는 죄책감, 두려움, 분노를 건드려야 하고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움, 불안감, 후회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노동 문제의 경우에는 억울함, 걱정, 분노를 다뤄야 하겠죠. 각 상황에 맞는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는 게 공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몇 가지 표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숫자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5년간 5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10명 중 8명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비용은 이 정도 예상되는데요. 이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마무리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전문가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설명 중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는 네이버나 유튜브가, 공감은 내가 해주면 됩니다. 그 공감의 시작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설득자로서의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향후 공개되는 고급 전략 콘텐츠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궁금하신 분들께는 제가 집필한 대형 로펌에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 책을 권해드립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한 번 문을 여는 사자 마케팅 초월반 오프라인 한 달 실전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